이 영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돼요. 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의 우리 소비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정상 속도로 보지 않습니다. 1.9, 1.8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스킵이 된다. X자를 누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구제하게 끝나지 않는다. 설명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의 현상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자들하고 대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다 있는데 그걸 피해서 남자들은 접근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의 설자녀는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리수거 정도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 준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그래서 저런 장면들이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배고프다 밥 먹자. 왜 너 먹고 싶은 거 시켰나?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오랜만에 중식 먹을래? 내가 짜장면 안 먹지 오래돼서. 내가 어제 그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그럼 그냥 국밥 먹자 가서. 필 또 내가 아침에 국밥을 먹고 와가지고 어제 술 먹었니? 맞아. 그냥 아침에 국밥을 먹었어? 아침 국밥을 좀 자주 먹는 편이네. 그래 그러면 햄버거 같은 거 먹자 맥날 같은 데 시간. 내가 요즘 그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신경써?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당신은 내가 그건 별개지. 그럼 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야? 나는 근데 진짜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까지만 아니면 그럼 가볍게 돈가스. 돈가스도 내가 튀김류라 조금 그럼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우동 먹자. 우동통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라멘 먹어 그럼 면이 얇잖아. 불면 운동을 하고 있어. 냉면. 무슨 냉면? 평양냉면. 내가 북한을 싫어해가지고 잘했네. 스시. 물고기들이 좀 가요. 치킨. 닭들이 좀 가요. 피자. 피자를 족발. 냄새가 좀 많이 덮밥. 근데 텁텁한 걸 파스타. 이상균 씨를 별로 안 좋아해. 그것도 관련이 있어. 하는 이유가 없어. 이상하게 오늘따라 너가 좀 그 음식을 고르는 감이 없는 것 같긴 해. 곱창. 박이를 싫어해. 대창. 머리를 싫어해. 벅창. 안 나가는 걸 싫어해.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다. 나 어떤 짜장면 먹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이 공중파 같은 거 잘 합니다.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팅의 그 수준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객이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보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적이면 안 돼요. 그냥 따뜻해야 되고 그냥 온화해야 되고 뭐든지 이렇게 다 인정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두 번째는 매력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면 그게 브레이킹입니다. 세 번째가 공평함.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두색으로 색깔을 바꿨어요. 왜냐면 인매공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인간적, 매력적 공평함이구나 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실천한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바마. 오바마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공평했어요. 그 사례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는 백악관으로 어린아이가 초청이 돼서 오면은 아이들이 아저씨 머리도 나랑 똑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다거든요. 그럴 때 똑같지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만져보렴이라고 해요. 실제로 느껴보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저렇게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눈높이를 좀 맞춰줬고 이게 오바마가 찍는 어린이들과의 단체 사진.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좀 보시고 와요. 다 순수하게 나오는 표정.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카메라 렌즈를 안 보죠. 여러분들은 혹시 단체 사진 찍을 때 다 카메라 렌즈 보고 찍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루한 사진 없어요. 진주하고 지루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마 경기장 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어야 되면 앞에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파이팅 한번 해고 이런 거 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조금 바뀌셔야 돼요. 된자고 시지 그랬어요. 진작 그룹을 받지 못했고요. 사실 우리 김갑진 대표가 저하고 이렇게 만난 지가 꽤 오래됐고
비로소 3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거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다 렌즈를 보고 있고 다 연출된 것 같잖아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렇게 할아버지 같은 인간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정말 저 사진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창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진도 화제가 좀 됐었죠. 그죠? 출근 때마다 백악관을 청소하는 분하고 항상 이렇게 주목 인사를 하고 왔다라는 거고 저것도 굉장히 공평함을 나타내주는 사람이에요. 저 다리 탁자 위에 올리고 있는 사람이 좀 아무런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정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일을 하는 거를 그냥 괜찮아 라고 받아들여줬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이런 좌석에서도 그냥 리버럴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죠. 특히 이 사진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너무나 부러운 사진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에어포스 원 같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에서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이드라인,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대통령이 뭐 본다고 같이 보거나 이럴 수가 없는데 저기는 굉장히 공평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백악관 홍보팀이 가장 우수했다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사진도 화제가 좀 됐었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에 있는 자리가 오바마 서부였었는데 바로 여기는 내보는 하지만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이 작전에 있어서 내가 보고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이드석에 앉을게 이렇게 된 거죠. 드라마 얘기 잠깐 해볼까요? 1회 시청률이 0.9와 6.5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고 하나는 왜 우수제인가 같은 변호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끝날 때 16%를 찍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왜 우수제인가는 두 자릿수를 넘지 못했죠. 이거를 분석한 결과는 아까 말했던 인매공이 있었던 드라마와 없었던 드라마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 매력적, 공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만든 방송국 ENA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채널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KBS가 만들어서 SBS가 만들어서 뭐 TVN이 만들어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내에 이런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고객들은 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보셨죠? 재벌지망. 네. 이건 무려 26.9%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금토일을 편성했다. 이제까지 없었어요. 방송사 역사상. 그리고 거기에 복수회기라는 이런 장르를 걸어가지고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씬이 동양에서 유학하고 화제가 됐었죠. 긴자 스시야에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일본 놈들이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회관연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해온 선수예요. 선수. 다르죠? 역시 아직은 국산은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몇 개고? 빠반 말이다. 몇 개고? 생선과 방향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번 스시를 줄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다.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에? 배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렇게 가만히 개수가 나오고 나서 이 우리나라의 청담동에 있는 오마카세가 다 곤란에 빠지게 돼요. 모두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스시를 말고 쓰면 몇 개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만큼 이제 드라마의 파괴력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항상 이성민 배우가 많이 했었던 대사가 그게 돈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패러디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브랜딩이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브랜딩이 되기 위한 제가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현실 속의 나보다 여러분들 뭐 SN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인스타 속에 내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인스타그램의 전성기는 한 5년 정도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딩을 원한다 그러면은 인스타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뭐 나이에 뭐 이렇게 좀 어렵다 그러면 보기라도 왜냐면 이 컨텐츠 내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핵심 소비계층들은 쇼폼이 뭐냐면 틱톡 플러스 쇼츠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로로 높이지 않는 행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냥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만 쓰면서 96분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짧아도 보는 게 아니라 짧아서 보는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모든 컨텐츠는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이 넘어가면은 이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올릴 때 가장 좁은 컨텐츠의 초수는 6초. 지금 6초의 승부를 내야 되는 거고 조금 할 말이 많다 그러면 1분. 그리고 나는 2분까지도 보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2분 내에서 정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홍보 영상 같은 거, 기업 PR 영상 같은 거 만들 때도 옛날처럼 15분 영상 만드는 건 다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렌드 파악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 4%가 트렌드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를 알리기 위해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를 팔로우하지 말고 트렌드를 좀 팔로우 하셔야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 친구가 요즘 등산을 많이 다닌다. 그래서 뭐 항상 등산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태극기 안에서. 그거 굉장히 나쁜 컨텐츠거든요. 네?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근데 거기에 친구니까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댓글 써주거나 와 너 올라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써주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서 이 분류가 얘는 상에 집중하는 애구나 해서 트렌드를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산 이걸 여자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성의 등산 콘텐츠는 은퇴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좁은 어떠한 레이더망을 갖출 수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트렌드 사이트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게 글로시에 같은 미국 코스메틱 사이트거든요. 상당히 트렌드적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아이즈 매거진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잡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최신 트렌드의 사진이 올라오고 캐리시라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여러분 이 발렌시아가라고 명품 브랜드 좀 들어봤죠. 발렌시아가가 얼마나 대단한 그 인스타를 운영하냐면 팔로워가 1,4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게시물은 0개. 대단하죠. 1,400명이 팔로워하고 있는데 게시물은 없어. 무슨 일일까요? 발렌시아가는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한 100개 정도를 사전 올리고 이 주체가 끝나잖아요. 다 지워. 이게 나를 계속 따라다니지 않으면 됐고 못 볼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애도 이 밀당을 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강해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실천하는 브랜딩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렌시아가의 요즘 최근에 피드인데 이 샵으로 연결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선글라스도 이렇게 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발렌시아가 다워 이래가지고 바로 샵으로 넘겨서 판매하는 그런 투구를 좀 하고 있는 이게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나도 모르는
나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디지털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이게 비파라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파가 뭐냐면 이 이니셜을 한 건데 V는 가상화를 말하는 거고 I는 개인화, P는 플랫폼, A는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네 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업들이 좀 재평가돼야 되고 재조정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브랜딩이 되고 그래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커피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핫한 커피 브랜드 1위는 메가커피예요, 여러분. 워낙 지금 찾기가 어려워져가지고 1,500원의 커피값으로 시작했던 메가커피가 가장 상승세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여신의 심볼이 있어야 조금 있어 보였는데 요즘 아이들 그런 거 허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또 세 개의 브랜드가 지금 커피숍을 이끌고 있고 미국은 블랙 스트리트 커피가 지금 저기 비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파는 바리스타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일을 하느냐? 커피 머신이 일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에버시스라는 제품이 6,6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문제는 1시간에 700잔씩 일반 바리스타 3년 이상 숙련된 바리스타가 90잔을 만드는데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왜 좋냐면 저렇게 커피 머신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 자 스타벅스보다 싸고 덩키보다 비싼 중간대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무슨 말이야? 손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아까 말했던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공평함이 어트랙티브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요. 커피 한 잔 사러 왔어. 그러면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느라고 대화가 됩니까? 그게 막 기쫙 해가지고 따뜻하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렇게 커피 머신한테 맡겨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뭐해?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디 가? 요즘 하는 일은 잘 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커피 전문점을 안 가고 블랙 스트리트에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외식이나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과 영어로 얘기하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서로서로한테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너는 네 내일 이렇게 되면 브랜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 스트리트는 굿즈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스타벅스 가면 텀블러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텀블러 코너가 텀블러가 많이 팔리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커피가 나오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죽기 전에 한 말을 적어줘.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완벽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나는 대충 우리가 잘 나가고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브랜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승부를 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타인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watching something, 뭐를 보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집, 회사, 삼겹살 회사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고 어라운드 이제 돌아다녀라. 그리고 watch something, 뭔가를 좀 봐라. 그러니까 해외에도 좀 나가시고 핫플레이스가 있으면 직접 가서 경험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LG 생활건강에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왔던 차석용 부회장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 후 17년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짜리 회사를 거의 8조대로 상승시킨 역사적인 레전더리 맨이에요. 이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는데 있을 수가 없는 실적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후 4시에 무조건 퇴근한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면세점, 삼청동, 인사동, 가로수길 등등등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나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브랜드가 지금 사랑받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못 가본 지 한 3, 4년이 됐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은퇴해야 된다, 그 소리. 왜? 트렌드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를 모르면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대행사 중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자신의 신념이 방송된 적이 있죠. 첫 번째가 이끌든지 조직 내에서 따르든지, 자기가 이끌 능력이 안 되면 따르든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비키든지.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 이 비켜야 되는 사람이 자꾸 이게 나서면 그 조직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드라마에서 작가가 쓴 게 아니라 CNN 회장이 한 말이에요. CNN이라는 유명한 뉴스 채널의 회장이 이 조직 내에서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나가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척결해야 되는 게 바로 비키던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네요. 조바심 내지 말아야 되지. 무슨 얘기는 나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잘못된 결정. 조바심은 내 맘이다. 그럼 밝게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변화에 적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브랜딩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딱 섰을 때 내가 브랜딩이 돼 있다면, 저 브랜드계에 상당히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브랜드 인사이트 파워가 있는 분이 오셨구나.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저희 브랜딩의 목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면서 실천하면서 나가야 돼요. 영원히 각인되는 고객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브랜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아시죠? 저거는 우리나라의 롯데칠성에서 만든 하시스랑 거의 성분은 비슷해요. 근데 대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드불은 음료 회사가 아니다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미디어 회사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인이에요. 바트리 마테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는 레드불의 가치는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다. 나는 챌린지를 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트루 에너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레드불의 유튜브 구독자가 1,200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구독자를 지금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뒷 배경에 보이는 저 경비행기가 도전을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버즈 알 아랍이라고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7세포 호텔 있잖아요. 그 옥상에 헬기가 떨어지는 원형이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경비행기는 어느 정도 활주로가 있어야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형,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원형에 또 착륙해봐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불가능한 미션이었었는데 이걸 해내죠. 관련된 영상을. I'm going to try to land this plane. On this tiny helipad. It's 56 stories high, and I only have 27 meters. It's roughly 14 times shorter than the world's shortest commercial runway. I need to start training. This outline is exactly the same size as the helipad. Let's see if I can do this. All right, let's make history. I'm not sure we can do it.
Okay, sounds good. I'll let him know. Dorothy's on bullseye. We made history, man. We made history. That was beautiful all the way. Good job. All right, guys. 3, 2, 1. 그 저 회장님이 뭐 돌아가셨는데 매출액의 3분의 1을 저 미디어 만드는데 써요. 사실은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 힘으로 레드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계에 맞선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도전은 이제까지 인류가 하지 않았던 대기권 밖에서 번지점프를 시도해요. 그 번지점프가 5년이 걸렸어요. 그걸 완성시키는데.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740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 800만 명이 동시 시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평가할 때는 약 7조 원 정도의 홍보 효과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5년 동안 저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려 800억 관련된 회사에 비용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잖아요.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런 게 브랜딩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태양의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 있다고 그러면 뭐 전주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의 서커스 시리즈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거를 도장 깨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보는 게 전 세계 인류의 그런 워너비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를 보고 해서 세계 여행을 한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태양의 서커스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입니다. 체조 선수, 수영 선수,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 다이빙 뭐 이런 선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원이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공연이 되고 있는 오쇼라는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되셔가지고 저런 거 보러 가야 돼요. 이런 아카데미들은 무슨 뭐 제주도로 이 워크숍을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거 저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가실 걸 믿지만 미리 제가 보여드리는 개념으로 오쇼의 한 장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혹시 알아요? 벨리곰이라고? 이거 롯데 홈쇼핑에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신세대, 그러니까 MZ세대들한테 야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이 귀신의 집 알바 출신이에요, 제가. 근데 너무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놀래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한을 맺힌 거예요. 놀래키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서 사람을 놀래키는 행동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인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 전체에서 캐릭터를 쓰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성공한 콘텐츠죠. 벨리곰의 놀래키는 영상 잠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너무 남다르네요. 제가 젊은 애들 강의에서 이거 틀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게 문제다라는 여러분들 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해요. 다른 사람 이게 와인이 와인.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저렇게 숙성되는 과정을 사람이 얼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숙성이 많이 되고 제일 비쌉니다. 물론 저 와인을 먹기는 좀 깨름직하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중간께 가장 잘 팔리는 와인이라는 소문이 있고, 저거는 스페인의 마치라는 브랜드입니다. 퍼스트 키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딩에 있어서 이 고객이 브랜드와 처음으로 키스하는 그 순간이 짜릿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짜릿한 임팩트가 있을 때 새로운 브랜드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조 러브스라는 브랜드 사례인데, 조 러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 말론의 세컨드 브랜드입니다. 왜 세컨드 브랜드냐면 조 말론이라는 브랜드를 팔았어요. 다른 데. 왜 팔았냐면 후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향수 사업을 못하게 될 때 팔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다시 후각이 돌아와서 두 번째로 만든 게 조 러브스예요. 그런데 조 말론보다 훨씬 훌륭한 브랜딩으로 장착을 하고 나왔던 거예요. 저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프라그런스 타파스박을 해가지고 이제까지의 향수는 이 종이에다가 뿌려가지고 시향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흔들어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퍼스트 키스 같은 그런 고객 경험을 보여줘야 된다. 느끼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타파스박을 레스토랑처럼 만든 거예요. 향수 가게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인데 이게 메뉴판입니다. 너 향수를 이렇게 맡을래, 이렇게 맡을래, 이렇게 맡을래, 이렇게 맡을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내가 샴페인을 좋아하니까 샴페인처럼 이렇게 탄산 올라오게 해줘. 나 그 향을 맡고 싶어. 나는 이렇게 훈제를 좋아하니까는 연기 피워오르기 위해서 나 그 향을 맡을게. 나는 이렇게 스시를 좋아하니까는 스시에다가 스시 모양의 해면에다가 붙여서 나한테 갖다 대줘. 이걸 고르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경험한 사람의 몇 퍼센트? 98%가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이에 뿌렸을 때는 안 사는 사람이 이 경험을 시켜주자 다 사겠습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영상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Jonas is all about the things I truly love. One of my most favourite things to do is to sit in a little bar and order myself a few plates of tapas, watch the world go by. When I created Fragrance Tapas, it was to recreate that for your sense of smell. Fragrance Tapas is about tiny little courses of fragrance for you to enjoy. Your first course will be bath cologne served with a steaming hot tagine. This hot scented steam just literally encompasses you and draws you in. Your second course will be body cleanser shaken over ice and poured into a glass, so that when you smell it, there's just a crisp and a coolness to it, and then we just finish it with just a whisper of your favourite fragrance over the top. The third course of tapas is body lotion foamed before being swept onto your skin with a paintbrush. And it is such a luxury feeling and experience.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도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로 콘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두 개의 귀가 등장했죠. 귀엽거나 귀하거나. 요즘 이 최고의 권력 소비자들이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큐티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혹시 여기 여성 우리 원우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너무 귀여워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이 사장님은 너무 귀여우셔. 마음이 있다는 소리. 잘 알아요. 요즘 아무한테나 귀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귀엽다는 단어를 들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귀하고나는 내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듣게 될 때, 그죠?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봐야지. 그런 것들이 좋은 콘텐츠다라는 거. 브랜딩이라는 것은 제가 컬러 구분을 해야겠습니까? 옐로우와 화이트. 저게 브랜드라는 단어와 ING가 결합된 건데, 설명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류 업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밸류 업 돼야 되는 개체인 거고 ING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브랜딩은 그럼 도대체 뭔가요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옷을 입은 것 같은 경험. 사진 지금 찍지 마세요. 왜냐면 두 개 더 나오고 찍으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4번 찍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그 경험이 다른 브랜드로 대체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갤럭시로 못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벤츠 타던 사람이 볼보 쪽으로 못 가야 된다는 게 그 소리잖아요.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제품과 소비자 사이에 어떤 것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배정된 시간 동안 잘 강의를 했다면 전 브랜딩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 내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 꽤 괜찮았어 라는 감정이 생긴다면 저는 브랜딩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박수를 강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블랙이라는 어떠한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24, 이마트 24랑 콜라보를 한 거란 말이죠. 저게 저런 편의점을 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감정,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터에 편의점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예요. 명품 샵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나온 거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편의점 음식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이마트 24의 공간을 이용해서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블랙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게 해준 거죠. 느끼게 해준 거죠. 이 팝업 스토어는 이제 브랜딩의 개념으로 발견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되고 지금은 경험을 좀 팔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팝업 스토어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팝업 스토어를 잘 다녀야 트렌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출이 되면 그걸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죠. 옛날에는 제품 판매 위주의 팝업 스토어였다면 지금은 경험 제공을 해주는 팝업 스토어가
대세이고 광고 문구가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례로 들어드렸던 게 대부분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라는 스토리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판매량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 이 아카데미가 앞으로 집객률, 다시 말해서 오는 회원들이 좀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야 될 방향성이 때문에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도. 아, 알고 있어. 나 거기 가보고 싶어. 거기 들어봤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팝업스토어는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호감도, 저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know and like를 말합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love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한테 know, like, love로 어프로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love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 러브 마크를 고객한테 찍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고 강의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서울에서 핫한 베이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인데 왜 런던 베이글까지 끊었어야 되는데 뮤지엄을 썼을까요? 이게 스토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쓴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줄을 쓰게끔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 사장, 요라는 이 사장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늘 북적이는 고객과 바쁜 직원들 자체를 브랜드로 생각한다. 응? 이게 왜 이렇게 번잡스러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빵을 만드는 그 에너지를 나는 팔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빵을 파는 뒤쪽으로 사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베이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경험인 거죠. 특히 이거를 테이크아웃, 포장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영국, 런던 베이글이니까 영국 여왕의 사진이 있는 리플렛을 나눠주는데 이 리플렛 내용 중에 한 면만, 한글로 된 한 면만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최고의 순간 34가지. 이거는 그냥 사장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순간으로 느꼈던 34가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24개, 그리고 런던의 타투샵 정보, 이거를 영어로 써놓습니다. 무슨 타투샵 정보가 소비자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줄이에요. 난 이게 사실은 오늘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데 말을 걸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면 누군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누군가 저를 떠올릴 거라는 상상에 저는 늘 설레이곤 합니다. 무슨 얘기? 이건 완벽한 고객과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브랜드도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이랑 얘기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의 품질만 좋으면 소비자들이 사랑을 해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런던 베이글은 지금 하루에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원가율은 대부분의 외식인 30% 40% 사이에 들어가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가 안 되는 원가율이죠. 그러니까 1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안국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산동으로 왔고 제주까지 갔고 지금 성수에 또 하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을 누군가가 지금 대기업이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기업 인수하는 브랜드 가격만 3,000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도산점을 소개합니다. 카페 레이어드 하이웨스트를 만든 대표가 베이글 전문 카페로 오픈한 곳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본점인 안국점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산점이 있는데요. 도산점은 2022년 6월에 오픈한 비교적 신상 카페입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연예인들마저도 줄 서서 먹는 일상이 공개되며 소비자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일에도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당연할 정도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매장 입구 태블릿 PC에 대기 등록을 하고 다른 곳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야외에 취식이 가능한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기 시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분주히 베이글을 만드는 제빵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카운터와 베이커리 진열대들이 있는데요. 오픈 시간에 와도 다소 혼잡한 분위기입니다. 곳곳에 황색 조명과 소품들로 따뜻한 감성을 녹여냈습니다. 영어가 가득한 에코백과 굿즈들이 영국 감성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음료 가격은 5,000원부터 8,500원 사이입니다. 다양하고 먹음직스러운 베이글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바질, 올리브, 무화과, 블루베리, 초코릿, 소금빵, 참깨 등 다양한 재료로 색다른 맛을 선보입니다. 베이글 사이에 크림치즈를 넣고 토마토로 장식한 런던 버스는 도산점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양한 크림치즈도 판매합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루바닥과 노출 콘크리트, 붉은색 벽돌로 빈티지한 분위기이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과 다양한 소품으로 런던을 상기시킵니다. 테이블은 소파 자리부터 2인석, 다인석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인석은 다른 팀과 합석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분위기는 아닙니다. 바 형태의 자리도 많았는데요. 서로 다른 손님들이 마주보고 함께 앉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만 되어도 입장 대기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이색적인 베이글이 가득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 이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야 저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제가 예측컨대 베이글을 3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핫하면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와 힙하다, 핫하다, 트렌드성이 강하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브랜드는 오래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 만나는 사람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밝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특히 술 마시다가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온다든지 뭐 이런 사람 바로 걷어내요.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3가지의 인을 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인상.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이 얼마나 좋으냐, 긍정적이냐 말이야. 두 번째가 인성. 당연히 봐야 되는. 세 번째는 뭘까요? 인정. 그래서 인상, 인성, 인정 이 3가지를 갖춰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래야 브레이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거기에 굉장히 낙제점이야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차에 가지 마시고. 서울에서 올라온 브랜드 전문가 박재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